네, 높임 표현 들어갈게요. 높임 표현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바로 높임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는 높임 표현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버지한테도 물론 father, dad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뭐 아버지 이름이 데이비드면 데이비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할리우드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에는 친구든 뭐 어르신이든 고마울 때 땡큐라고 하기 때문에 높임 표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없는 것은 아니에요. Sir 혹은 Thank you very much와 같이 조금 존칭, 이게 존대해주는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네, 누구를 높여주냐에 따라서 주어를 높여주냐 혹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냐 청자를 높여주냐에 따라서도 높임법이 나뉩니다. 네. 그래서 높임 표현은 이렇게 주체, 객체, 상대로 나눠서 파악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문장이 누구를 높여주냐에 따라서 주어를 높여주고 있으면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고 있으면 객체 높임, 듣는 이를 높여주고 있으면 상대 높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주체 높임, 주어를 높여주는 표현을 바로 주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네. 화자와 청자에 비해 그 주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 그러니까 듣는 사람한테도 나한테도 말하는 사람한테도 높은 대상이면은 주체 높임을 통해서 주체를 높여주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합니다. 주어를 높여주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 주격조사 깨서. 네, 주격조사 깨서를 원래 주격조사는 앞에 조사 파트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지만은 이와 가가 존재했죠. 네, 뭐 철수, 가. 네. 이렇게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조사 이, 가가 존재하는데 이 명사가 주격조사 앞에 와야 되는 명사가 높여줄 대상이라면은 우리가 주격조사 깨서를 씁니다. 선생님이, 물론 선생님이 라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지만 사실 높여줄 때 선생님이 대신에 선생님이 오셨다 보다는 우리가 선생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이와 가 대신에 깨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철수께서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높여줄 때 깨서, 주격조사 깨서를 써서 우리는 주어를 높여주곤 합니다. 두 번째, 선어말 어미 의시. 선어말 어미라는 게 먼저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형태소에서 공부를 했었지만 우리가 먹었다 한번 봅시다. 먹었다 해서 우리가 먹이랑 엇이랑 다로 이렇게 나눴죠. 먹은 어간이고 엇은 과거를 의미하는 어미고 다는 종결을 나타내는 어미라고요. 네, 이렇게 단어에서 마지막에 오는 어미, 그 단어의 끝의 어미를 우리는 어말어미라고 합니다.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라는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말어미 앞에 있죠. 이렇게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를 바로 우리는 선어말어미라고 합니다. 먼저 선자를 써서. 그러니까 먼저 나왔다 어말어미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얘는 과거를 나타내죠. 이렇게 선어말 어미 중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은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시를 쓰면은 의시 혹은 시를 쓰면은 주어를 높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선생님이 오셨다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오셨다로 우리는 주어를 높여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오다 대신에 오셨다. 여기서도 이 단어를 통해서도 지금 높여주고 있어요. 자,
오다의 네, 시. 네, 다를 썼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시를 통해서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선생님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깨서와 시를 통해서 주어를 높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네, 이 시를 통해서 선생님을 높여줄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높일 수 없는 네, 철수가 오셨다 이래요? 안 그러죠? 네, 철수가 오셨다 안 그래요. 철수가 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는 높여줄 대상에만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주어가 높여줄 대상이 아니면은 시를 쓰는 게 어색하므로 선어말어미 의시는 주체 높임에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어휘. 특수어휘로도 우리가 주어를 높여줄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특수어휘는 기존 단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높여주기 위해서 따로 존재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자다 대신에 뭐가 있어요? 주무시다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 단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높여주려고 따로 존재하는 단어, 이런 것들이 특수어휘입니다. 밥 대신에 진지, 그렇죠? 네, 있다 대신에 계시다. 이렇게 기존 단어가 있음에도 높임의 단어가 따로 존재하는, 이 따로 존재하는 단어가 바로 특수어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 이 주무신다라는, 계신다라는 표현이 사장님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쓰지 않았을 거라고요. 철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 이상하잖아요. 높여줄 대상이 아니면 안 쓴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체 높임은 정리하자면은 주격조사 깨서랑 선어어미 의시랑 특수어휘를 통해서 네,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높임. 간접 높임이라는 것은 네, 높여줄, 원래 높임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주어에 왔는데 그 주어가 높여야 하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신체 부분 혹은 소유물, 생각 등이라면은 대신 높임을 받아서 그 높임을 받은 걸 높여줄 대상을 대신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예문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할아버지의 귀가 밝으시다. 네. 여기서 네, 주격 조사가 붙은 주어가 바로 뭔가요? 귀죠, 귀. 네, 얘가 주어예요. 근데 의시가 쓰였어요. 의시는 주체를 높여주는 네,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말어미라고 했죠. 그럼 얘가 지금 높여줘야 되는 건 주어죠. 네, 그럼 귀를 높여주네요. 근데 귀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아니죠. 귀는 높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가 높임을 받고 의시의 높임을 받고 그 높임을 귀가 대신해서 할아버지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신체였기 때문에 의시의 높임을 귀가 받아주고 그 귀가 받은 높임을 귀가 대신해서 할아버지를 높여주는 거니까 간접 높임이 되는 겁니다. 의시가 직접 높여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높여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의시를 썼죠. 그럼 주어가 뭔지 봅시다. 훈화 말씀이네요. 얘는 높일 수 있는 대상인가요? 아니죠. 얘도 교장 선생님의 말이니까, 말씀이시니까 대신해서 높임을 받고 얘가 대신해서 높임을 주는 케이스를 바로 우리는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간접 높임은 선어말어미 의시를 통해서만 높여줄 수 있어요. 선어말어미 의시로만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주격조사 깨서 특수어휘로는 높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귀께서 이상하죠? 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안 된다고요. 특수어휘 안 됩니다. 오로지 선어말어미 의시로만 간접 높임은 실현할 수 있고요. 선어말어미 의시는 주체를 높여주니까 간접 높임은 주체 높임에만 존재합니다. 네, 그럼 주체 높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객체 높임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객체 높임은 아까 말했듯이 문장의 부사어 혹은 목적어를 높여주는 것을 바로 객체 높임이라고 합니다. 화자와 청자에 비해서 그 부사어, 목적어에 해당하는 객체가 높은 대상이라면 우리는 객체 높임을 통해 높임을 실현합니다. 실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부사격 조사 깨가 있어요. 부사격 조사에 에게가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철수는 선생님에게 칭찬을 들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철수는 선생님에게 대신에 깨를 쓰는 거야. 철수는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 그러니까 에게 대신에 깨를 씀으로써 그 부사어인 선생님이 높음을 받는 거죠. 이렇게 부사격 조사로 우리는 부사어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 목적격 조사는 을을이 있죠. 근데 얘는 대신 높여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전히 목적어는 할머니를, 나는 할머니를와 같이 목적어를 따로 높여줄 수 있는 조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목적어는 어떻게 높여줄 수 있느냐? 네, 특수어휘를 통해서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특수어휘는 주체 높임에 된댔잖아요. 네, 주체 높임뿐만 아니라 객체 높임에도 쓰입니다.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지금 이 모시고가 할머니를 높여주고 있죠? 주어인 나가 아닌 할머니를 높여준다고요. 따라서 특수어휘는 누구를 높여주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모시고가 나를 높여주려고 쓰이고 있는지, 할머니를 높여주려고 쓰이고 있는지. 네, 모시고가 높이고 있는 할머니가 지금 목적어니까 네, 목적어를 높인, 즉 객체 높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특수어휘는 부사어에는 안 쓰이냐? 아니에요. 다 쓰여요. 목적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특수어휘밖에 없는데 부사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부사격 조사 깨, 특수어휘로 높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번외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특수어휘가 네, 주체만 되는 특수어휘, 그러니까 주체 높임만 되는 특수어휘, 객체 높임만 되는 특수어휘가 존재해요. 모시다를 봅시다. 네. 네. 누구누구께서 누구누구를 모시다라고 쓰겠죠? 이 모시다가 누구를 높여줄까요, 과연? 모시는 주체를 높일까요, 과연? 아니죠. 이 대상을 꾸며준다고요, 모시다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선생님께서, 네, 철수를 모신다. 높일 수 없는 목적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말이 안 되죠? 얘가 되면은 철수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하겠죠? 즉 모시다는 객체 높임에서만 쓰일 수 있는 특수어입니다. 네, 이렇게 주체만 될 수 있는 특수어휘가 있고 객체만 될 수 있는 특수어휘가 있어요. 물론 교집합도 존재하고요. 네, 그 교집합이 네, 이 A 부분, B 부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크게 구분을 안 하는데 네, 그런 A와 B에 해당하는 애들도 있다는 사실을 네, 유념해 주세요. 네, 그럼 다음으로 상대 높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대 높임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대 높임은 말 그대로 대화하고 있을 때 듣고 있는 사람, 즉 청자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청절을 여기 보면 청절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다. 낮춘다? 낮추는 게 왜?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상대높임법의 표예요. 상대높임법은 크게 격식체랑 비격식체로 나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냐에 따라서 격식체, 비격식체로 나눠요. 그 다음에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로 격식체는 나뉘어요.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임, 하오체는 예사 높임, 하계체는 예사 낮춤, 헤라체는 아주 낮춤입니다. 비격식체는 해요체랑 해체로 나뉘는데 해요체는 두루 높임, 해체는 두루 낮춤이에요. 근데 지금 하계체랑 헤라체랑 해체는 다 낮춤이죠. 네. 예를 들어서 밥 먹어는 누가 봐도 말을 건네는 어투죠. 말을 건네는 어투인데 지금 이거 반말이죠. 네, 낮추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는 낮추는 표현이지만 상대 높임입니다. 상대 높임의 낮춤 표현이에요. 그래서 밥 먹어에는 상대 높임법이 일어났느냐? 네, 일어났어요. 상대 높임의 낮춤 표현으로. 네, 더 자세히는 해체가 쓰였죠. 네. 그래서 상대 높임은 낮추는 표현도 높임 표현 중에 하나로 인정하기 때문에 네, 혹시 내신에서 나와도 상대 높임이 맞다고 체크해 줍시다. 다만 상대 높임은 말을 건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한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문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어제 밥 먹었다. 는 누가 봐도 말을 건네는 어투가 아니죠. 네. 밥 먹었나요? 이런 거. 혹은 밥 먹어라 와 같은 게 말을 건네는 어투죠. 상대방한테. 그러면은 낮추든 높이든 다 상대 높임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이게 하십시오 첸지, 하오 첸지, 하게 첸지, 헤라 첸지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네, 우선 높이는 건지 낮추는 건지 판단하세요. 만약에 높임이라면은 이 두 개 중 하나겠죠. 하십시오나 하오. 낮춤이라면은 하게나 헤라체가 되겠죠. 근데 높임 중에서도 하십시오체는 정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네, 심리적 거리감도 크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 사이입니다. 하우즈는 네, 드시오 아니면은 이거 하는 게 어떻겠소 와 같이 높이긴 높여야 되는데 나와 듣는 이의 차이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거리감이 너무 멀지는 않아요. 계급으로 놓고 말하자면은 그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될 정도로 높은 차이는 아니라고 말하면은 편하겠네요. 그럼 하계체랑 헤라체는요? 자네 이거 좀 들게. 이거 마치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말하는 말투죠. 여기서 하계체는 낮추긴 낮추는데 완전히 격 없이 낮추는 건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리면서 그래도 밑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는 말투가 바로 하계체입니다. 반면 헤라체는 밥 먹어라, 밥 먹으렴, 밥 먹자, 밥 먹었냐? 와 같은 말투가 바로 헤라체가 됩니다. 네, 완전히 격의도 없고 예의를 안 차리는 건 아니지만은 뭐 예의 없는 행동은 아니지만은 예의가 있지는 않죠 말해서 네, 그런 게 바로 헤라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이 또 질문하는 게 헤라체랑 해체예요. 헤라체랑 해체는 아주 간단해요. 뒤에 요를 넣어봐요.
뒤에 요를 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해체, 아니면 헤라체예요. 해요? 하지요? 자연스럽죠? 하냐요? 이상하죠? 하니요? 해라요? 하렴요? 하자요?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요를 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은 해체, 요를 넣었을 때 자연스럽지 않으면은 헤라체라고 판단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상대 높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께서를 통해서 주어를 높여주고 있고요. 네. 모시고를 통해서 할머니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너 말대로 오셔, 시를 통해서 주체 높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네, 주체와 객체가 되는 건 맞아요. 그쵸? 네. 근데 말을 건네는 어투예요. 그래서, 네, 해체로 상대 높임도 됩니다. 1번을 만든 이유는 한 문장 안에 주체, 객체, 상대가 다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아, 2번, 네, 깨서 주체, 네, 시, 주체. 그쵸? 네. 근데 해요체죠? 그래서 아, 주체와 상대. 마지막으로 3번은 말을 건네는 어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상대 높임법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동생은 피곤하신 어머니께 깨를 쓰고 있으니까 네, 객체 높임이죠. 네. 근데 여기 시가 있죠. 네. 의시는 분명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주체 높임. 주체 높임이라고 했죠. 네. 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원래는 어머니가 피곤하시다일 거예요. 네. 어머니께서 피곤하시다. 그게 안긴 문장으로 들어간 거죠. 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묶이겠죠. 어머니가 생략됐고 이 시는 원래 어머니께서를 높여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체 높임이 되는 거예요. 생략이 된 것뿐이지 원래는 주체 높임, 어머니께서를 높여주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주체와 상대, 객체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아, 문제였어요. 이렇게까지 내신에서 나오면 킬러 문제가 되겠죠? 음.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됩니다.